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이세정입니다. 저는 오늘 올 한 해 동안 한국산업보안 한림원 법제도 분과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산업기술보호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언뜻 제목만 보면 뭔가 좀 거창한 느낌이 있습니다만 그 취지는 결국 산업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려면 기업들과 정부가 각각 어떤 역할들을 하면 좋을지, 그리고 그 역할들을 제대로 수행하게 하려면 어떤 제도가 뒷받침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안드리는 내용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 주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된 배경인 산업기술의 유출 실태, 즉 협력업체를 통해서 산업기술이 유출되고 있는 그 실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실태의 원인,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협력업체의 보안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만한 제도 개선 방안이 무엇이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 제안드리는 제도 개선 방안을 각 역할별로 좀 정리해보고 이것을 통해서 거둘 수 있는, 기대해볼 수 있는 산업기술 보호 생태계의 활성화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 주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된 배경인 산업기술 유출 실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관련 기사 먼저 몇 개 보겠습니다. 반도체 기술이 협력사를 통해서 중국으로 유출되었다. 협력사 임직원이 디스플레이 기술을 중국으로 빼넘겼다. 심지어 3,000톤급 잠수함 기술이 옛 협력업체의 직원을 통해서 대만으로 유출됐다. 협력사가 해킹당해서 대기업의 제품 개발 계획이 털렸다. 협력사가 뚫려서 대기업의 정보 보안에 비상이 걸렸다는 내용들입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여러 산업 분야에서 기술을 선도하게 되는 만큼 그에 따라서 기술 유출 사고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보신 기사들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협력사를 통해서 기술이 유출되고 있는 게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봤더니 기술 유출이 해외로 유출되는 그 사고의 3분의 2가 대기업의 협력사를 통해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협력업체가 우리나라 산업보안의 사각지대, 허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협력관계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기술 유출 위험도 점점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주요 기술 기업들은 공급망 다변화, 원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협력관계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협력업체한테 국가핵심 기술을 포함한 산업기술 정보가 포함된 문서나 도면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IT 시스템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또 일부 기술은 공동 개발을 하기도 합니다. 그에 따라서 국가핵심 기술 등을 포함한 산업기술 자료를 취급하는 자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협력업체에는 해외 업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 주요 기술 기업들은 해외 자원의 이용도 늘려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에 자회사를 설립하기도 하고 해외 법인과 합작회사를 설립하기도 합니다. 또 외국 인력을 채용해서 쓰기도 하고 또 해외 아웃소싱도 합니다. 그만큼 그 기술이 해외로 노출될 위험도 넓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협력 관계가 늘어나는 만큼 협력업체를 통해서 기술이 유출될 위험도 점점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협력업체를 통해서 기술이 유출되고 있는 이 실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술 기업들이 아무리 기술을 잘 개발하고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보안 체계를 잘 구축하더라도
같이 일하는 협력업체의 보안 수준이 따라와 주지 못하면 이 기술을 보호하기가 어렵다는 걸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술 기업이 구축한 그 보안 체계가 실제로 효과를 잘 나타낼 수 있으려면 협력업체의 보안 수준도 동반 성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기업이 기술을 개발하고 그거를 보호하는 것은 시장 참여자의 자율에 맡길 일입니다. 그런데 자율에 맡겨놨더니 이런 기술 유출이 계속 발생하더라. 특히 심지어 국가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그런 사고도 계속 늘어나고 있더라.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젠 국가가 나서서 민간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가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된다는 것은 단순히 사기업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서 오전에도 계속 강조됐었는데 국가 안보나 국민 경제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결국에는 국가가 산업 기술을 잘 보호하려면 기술 선도 기업이랑 그 협력업체 그리고 정부 이 3박자가 잘 맞아야 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3박자를 잘 맞도록 할 산업기술 보호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려면 그 원인이 뭔지, 협력업체를 통해서 산업기술이 유출되고 있는 그 문제점이 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결정적인 원인은 중소협력업체의 보안 수준이 취약하다는 겁니다. 그럼 왜 취약하냐? 먼저 중소협력업체들은 일단 보안 인식이 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협력업체들은 어쨌든 대개는 직접적으로 자기가 기술을 개발한 입장은 아닌 경우가 많은 만큼 자기가 지금 취급하고 있는 기술이 산업기술보호법이라고 하죠. 보통 약칭해서 산업기술보호법에서 정한 산업기술인지 그중에서 주가 핵심 기술인지 이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 핵심 기술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더 이거를 보호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 취한다면 어떤 수준의 어떤 내용의 보호 조치를 취해야 되는지는 더 알기가 어렵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협력업체의 경우에는 많은 경우 중소기업인 경우가 많아서 그 보안에 대한 보안 예산이나 보안 인력 등 보안 자원이 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 수준이 높으리라고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협력업체가 보안 체계를 구축해서 얻을 수 있는 특별한 이점이나 혜택도 좀 부족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황이 이렇다고 보니까 협력업체 입장에서는 일단 당장의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지금 취급하고 있는 기술 자료를 무단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유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중소협력업체의 보안 수준이 취약한 상황인데도 이걸 개선할 만한 마땅한 제도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먼저 산업별로 보호 조치를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는지 그 기준이나 지침이 좀 부족한 상황이고요. 또 그렇다고 기술 기업이 협력업체한테 보안을 구축하라고 요구하거나 보안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개선을 권고하라고 요구할 만한 그 근거가 뚜렷하지 않은 점도 있습니다. 또 현실적으로도 기술 기업이 협력업체의 보안 점검까지 다 이렇게 해줄 여력도 이제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소협력업체가 국가핵심 기술을 취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중소협력업체를 돌면서 그 보안 조치의 실태 조사를 다 할 수가 없는 하기가 어려운 그런 실무상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이런 시정 조치, 보안 점검이나 개선 권고 이런 거를 대체할 만한 제도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협력업체의 보안 구축 문제는 기업의 자율에 맡겨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도 결국 협력업체를 통해서 기술이 유출되고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개선 방안이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오늘 오전에 환영사에서 말씀하셨던가요? 그러니까 기술 유출 행위가 발생하고 나서 사후적으로 그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이 있다. 이런 말씀도 있으셨는데요. 물론 사후적으로 처벌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런 유출 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적으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협력업체의 보안 수준을 좀 향상시킬 수 있을 만한 방안이 없을지를 그 점에 대해 중점을 두고 논의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논의를 좀 더 좁혀가지고 일반적인 산업기술 말고 그 중에서도 국가 핵심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뭐가 있을지에 대해서 좀 중점을 두고 논의를 했습니다. 문제점이 일단 중소협력업체는 보안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고 그런데 보안 수준에 대한 기준도 미흡한 상황인데 그렇다고 중소협력업체한테 보안을 구축하라고 요구하거나 점검할 근거도 뚜렷하지 않고 또 그걸 실제로 실제로 점검하기 어려운 실무상의 한계도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근거를 마련해서 협력업체한테 보안을 요구하고 시정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그걸 시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안 수준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보안 인증 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 보안 인증 제도를 마련해서 단순히 보안 수준에 대한 기준만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할 게 아니라 실제로 그걸 보안 인증을 취득하게 유인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보안 인증을 받아야 보안 수준이 개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유인해서 결국에 협력업체가 보안 인증을 취득한다면 그러면 실제로 그 기술기업이나 산업부가 그러니까 중소협력업체의 보안 점검까지 일일이 하기 어려운 그런 실무상 한계도 상당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보안 인증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기술기업의 기술 보호 조치랑 연계를 해서 보안 인증을 취득하는 경우에 부담하는 어떤 보호 조치 의무를 일부 감면하는 방안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좀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또 문제 중에 큰 것 중에 하나가 자원이 부족한 문제가 있었는데 자원이 부족한데 구축한다고 또 딱히 받을 혜택도 없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보안 인증을 포함해서 보안을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 비용을 지원하거나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저희가 지금 살펴본 그 개선 방안의 개요를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부터는 좀 하나하나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협력업체의 보안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협력업체들은 자기가 취급하는 기술이 국가 핵심 기술인지 그래서 이걸 보호 조치를 해야 되는지 어떤 보호 조치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기술 보유 기업이 부담하는 기술 보호 조치의 일환으로서 그 협력업체한테 이거 국가 핵심 기술이야. 너도 보호 조치 해야 돼. 라고 알려주는, 고지하는 방안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술기업이 협력업체한테 적절한 보안 조치를 취해줘라고 요구할 수 있고 또 그 보안 현황을 점검할 수 있고 필요하면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봤습니다. 결국 이렇게 고지를 하고 요구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점검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근거를 마련을 하고 실제로 그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중소협력업체의 보안 수준, 그러니까 중소협력업체가 몰라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좀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술기업 입장에서도 중소협력업체의
협력업체의 보안 수준을 다 일일이 점검하고 개선 권고를 하라고 하는 것은 큰 부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뒤이어서 살펴볼 보안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이거랑 연결해서 기술 기업의 보호조치 의무랑 연계를 하는 방안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안 인증을 취득하면은, 그러니까 협력업체가 보안 인증을 취득하면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점검 당하거나 그 개선을 요구하는 이런 것들이 다 대체될 수 있도록 그 점검이나 요구를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이렇게 하면 기술 기업 입장에서는 이걸 일일이 점검하고 개선 권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업무 부담을, 그러니까 부담을 덜 수 있고, 중소협력업체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기술 기업으로부터 감시를 받는다고 할까요? 보안 점검을 당해야 되는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이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측면은 산업부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협력업체가 보안 인증을 취득하면 협력업체까지 일일이 보안 점검을 하기 어려운 실무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는 국가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한 보안 인증 제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도를 좀 모색해 보기 위해서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을지 좀 알아봤습니다. 근데 이 보안 인증에 대해서는 아마 저보다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잘 아실 내용이기 때문에 아주 간략히만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해외 사례입니다. 독일의 자동차 산업협회가 마련한 TISAX가 있습니다. 이거는 자동차 산업 분야의 정보 보안 평가하고 인증하는 표준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특정 업체에서 발생한 보안 이슈로 인해서 자동차 생산 전체 단계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 진출하려면 이 TISAX에 참여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 외에도 미국 공인회계사 협회에서 마련한 SOC2라는 인증도 있고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의 보안 성숙도를 평가하고 인증하는 CSA 스타라는 그런 보안 인증도 있습니다. 지금 살펴본 이런 해외 사례들은 다 민간에서 주도해서 만든 보안 인증입니다. 한편 국내 사례로는 정부가 마련한 보안 인증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인 ISMS,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인증인 CSAP가 그것입니다. ISMS는 정보통신망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정보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보안에 대해서 중점을 두고 마련한 인증입니다. 클라우드 서비스, 그러니까 CSAP는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역시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필요한 보안 인증에 중점을 두고 마련된 겁니다. 두 인증 다 정부가 보안 인증 기준을 마련해서 고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ISMS나 CSAP가 마련된 것은 정보통신 서비스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에서의 보안이 필요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마련한 겁니다. 그렇다면 국가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이걸 똑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국가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서 산업기술보호법에 국가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한 보안 인증을 마련하는 겁니다. 국가 핵심 기술 보호는 계속 말씀드렸듯이 국가 안보나 국민 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만큼 그 보안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가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TISAX 사례처럼 그 시장 마켓 파워를 생각해 봤을 때 어떤 사업자랑 거래하는 게 정말 절실하다. 그 사업자랑 거래하기 위해서는 어떤 보안 인증을 취득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라면 국가가 나설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고 하면 국가가 나서지 않아도 사업자들끼리 알아서 보안 인증 마련해서 취득하고 유지하고 서로 점검을 할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민간에만 맡겨두면 가불관계의 문제로 좀 오해될 우려도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에게만 맡겨서 니네들이 알아서라고 하면은 결국에 그 업계에
보안 수준이 개선되는 것을 기대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서 국가 핵심 기술 산업별로 거기에 필요한 보안 인증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그 보안 인증을 마련해서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그 인증을 취득하도록 유인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산업별로 그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서 그 산업에 필요하고 적합한 보안 인증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걸 어디다 마련하느냐. 법에서 이걸 세세하게 다 규정하면 이걸 따라야 되니까 보안 강화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산업별로 필요하고 적합한 보안 인증의 수준이나 내용이 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법에서 그 세세한 내용까지 일일이 규정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산업기술보호법에는 산업별로 필요하고 적합한 보안 인증을 마련할 수 있다. 그리고 도입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두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ISMS나 CSAP 사례처럼 그거를 권고를 하되 정부가 산업별로 필요한 그 보안 수준을 마련을 해서 보안 인증 기준을 고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보안 인증을 고시할 뿐만 아니라 취득하도록 유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존에 갖고 있는 부담과 연계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보안 인증을 취득하는 경우에 기술 기업이 취해야 될 보호 조치의 일부를 감면해 준다거나 이 보안 인증을 취득한 협력업체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고지 의무나 뭐 점검 의무나 개선 의무 이런 거를 대체할 수 있다거나 또 그 보안 인증을 받은 자에게 기술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국가 핵심 기술을 수출하는 절차를 또 간소화한다거나 이런 방안을 통해서 국가 핵심 보안 인증을 취득하는 것을 유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특히 중소협력업체의 경우에는 보안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보안 인증을 취득하는 것과 관련해서 특별한 혜택을 추가로 제공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안 인증 심사에 필요한 그 비용을 면제해 준다거나 보안 인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조세 혜택을 준다거나 이런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안 인증을 취득하는 게 중소협력업체의 입장에서도 혜택이 될 수 있습니다. 보안 인증을 취득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담을 안 가져도 되니까 그런 면에서 감시나 간섭이 없어진다는 그런 혜택도 있고 특히 어쨌든 그 국가 핵심 기술을 취급할 수 있다는 안정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은 게 되기 때문에 다른 기술 기업과 거래를 따내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협력업체의 보안 자원이 부족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보안 구축을 지원하고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보안 인증 취득 시 조세 감면 혜택과 별개로 보안 인증과 무관하게 어쨌든 보안 구축을 할 때 그 보안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술이나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그 외에도 그 보안 구축 비용을 조세에서 그러니까 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할 만한 사례로 현재 조세 특례 제한법에는 신성장 기술이나 국가 전략 기술 같은 경우에 그 연구 개발 비용이나 인력 개발 비용 중 일부를 그리고 또는 그 기술을 사업하는 데 필요한 시설 투자 금액의 일부를 법인의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그런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국가 핵심 기술 보안 인증을 취득하는 경우, 국가 핵심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 구축 비용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핵심 기술을 알지 못해가지고 문제되는 그 중소협력업체의 미인지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해서 관련 입법 동향이 있어서 간략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국가 핵심 기술인지 모르는 경우에 국가 핵심 기술인지 판정을 받아라고 하면은 모르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거에 착안해서 산업부가 예컨대 기술기업의 실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협력 관계에 있는 사업자가 있네라는 사실을 파악하게 된다면 이런 경우처럼 국가 핵심 기술을 취급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협력 업체에게는 국가 핵심 기술 판정 받아봐라고 촉구하는 방안입니다. 현재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에 이러한 국가 핵심 기술 판정 신청 통지 제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다만 이게 실제로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알고 있는 기업들한테 다시 판정 신청을 받도록 요구되지는 않게 적절히 운용될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판정 신청 통지를 하려면 먼저 이 판정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시행령상으로는 판정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술심사에 필요한 시간, 기술심사 기간은 이 15일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이 판정에 수개월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 미인지 문제를 좀 효율적으로 개선하려면 먼저 국가 핵심 기술 판정 절차가 신속하게 운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저희 제도 개선 방안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각 역할별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기술 선도 기업들은 먼저 기술을 잘 개발하고 그 개발한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보안 체계를 구축한다. 그리고 구축해서 실행한다. 그리고 같이 일하는 협력 업체한테 국가 핵심 기술이란 것도 알려주고 보호해야 된다는 것도 알려주고 필요한 보호 조치도 요구하고 점검하고 또 보안 인증 도입한다면 보안 인증도 취득하라고 권고한다. 정부 입장에서는 중소기업들이 보안에 허점이 되지 않도록 보안 인증 제도를 마련한다. 그리고 기술기업들이 협력업체한테 이렇게 요구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한다. 그리고 보안 인증 제도를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특히 중소협력업체한테는 혜택도 제공한다. 중소협력업체들은 기술기업과 보조를 맞춰서 보안 체계를 구축한다. 그리고 보안 인증 제도가 마련된다면 보안 인증을 취득해서 국가 핵심 기술을 취급할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한다. 그걸 통해서 동반 성장의 기틀을 마련한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살펴본 고지, 안내, 요구 이런 걸 통해서 적어도 중소협력업체가 국가 핵심 기술이나 보안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해서 기술 유출 위험이 커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인식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인식 제고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보안 인증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보안 기준을 제시하고 또 그거에 자율적인 취득을 유도함으로써 중소협력업체를 포함한 산업 전반의 보안 수준이 개선될 수 있는 초석을 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중소업체에 대해서 혜택도 제공함으로써 그 보안 자원이 부족해서 생길 수 있는 그러니까 보안 자원이 부족한 것을 일부러나마 보충할 수 있고 그거를 통해서 중소협력업체의 보안 수준이 좀 제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협력업체의 보안 수준이 제고되고 그걸 통해서 국가 핵심 기술을 보호하고 이 유출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세정 변호사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